편안한 자세로 바로 누워 하루를 정리하고 긴 수면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니체와 고흐가 그대의 꿈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 불안했던 하루를 사유의 밤으로 바꿔줄 조용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주세요.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날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럴 때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한 나로 사는 일.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건 쉬워 보이지만 결국 그 길 끝엔 텅 빈 고요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짜 나로 살고 있습니까? 삶은 때때로 우리를 혼돈 속에 빠뜨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외부의 악보다 내 안의 분노를 더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움에 오래 머물면 그 미움에 닮아갑니다. 니체는 그 위험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는 깊이는 없습니다. 삶의 진짜 얼굴은 그 고통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니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 길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있는 방 안에서 불안이 밀려올 때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조용한 말이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진실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선명한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이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시대에 새로운 삶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신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시작입니다. 초인이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고통을 통과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견디지 말고 찬미하라. 살아낸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우리에게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감탄할 만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니체는 이 물음 앞에서 오랜 침묵을 지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고통에 감사한다. 그 고통이 나를 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존재의 뿌리를 내려주는 힘입니다. 진짜 철학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무너질 듯한 밤 속에서 시작됩니다. 니체에게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잃어버리는 자기를 되찾기 위해 고독은 니체에게 가장 혹독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보다 먼저 침묵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라. 그는 언제나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끝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철학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기 위한 철학. 그것이 니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사상은 나의 상처에서 나왔다. 상처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상처 입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유의 시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모든 날이 질문이었고 모든 순간이 통과해야 할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 하나를 안고
니체는 생을 마주했습니다. 의지란 단어를 그는 참 자주 썼습니다. 그에겐 운명이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끌어안고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도망치기보다 그 고통까지 껴안고 나아가라. 그게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니체는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삶을 믿었습니다. 삶이란 끝없는 시험이고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인간이다. 그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믿었습니다. 밤은 어둡고 그 어둠은 깊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별을 봅니다. 고통, 외로움, 불안, 고독,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 우리는 드디어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선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가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젠 고흐의 붓으로 니체의 말들을 덮어줄 시간입니다. 고흐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붓 끝에는 철학보다 더 깊은 삶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는 더 많은 별을 그렸습니다.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은 단지 풍경이 아닙니다. 그건 고흐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 누구도 곁에 없었던 밤. 정신병원 창 너머로 본 세상을 그는 푸르고 노랗게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미쳤다고. 하지만 그는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섬세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슬픔으로 그림을 그린다. 고흐의 슬픔은 외면받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외로움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피어났습니다. 고흐의 그림 속 하늘은 늘 불안하게 일렁입니다. 별들은 폭발하듯 빛나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듯 붓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삶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고흐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의 우주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처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노란 해바라기는 희망이 아니라 지독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움은 늘 뿌리칠 수 없는 삶의 잔상입니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끝끝내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진 마지막 붓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고흐의 삶은 실패였지만 고흐의 예술은 영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빛 속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 곁에서 별을 대신 그려주었으니까요. 오늘 이 밤 그대가 잠 못 드는 밤이라면 고흐의 붓 끝에서 시작된 별빛이 그대의 창가를 은은히 물들일 것입니다.